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4강을 하겠습니다. 1장 부동산학 총론을 공부하고 있고 1장 중에서 4절, 5절이 오늘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암기 방법은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좋으나 스토리텔링식이라든가 말이 되는 두 문자, 도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암기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은 1장 4절 주택의 종류입니다. 주택의 종류에는 건축법 시행령상 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단독주택에는 다가구, 다중, 단독 공간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는데 이 층수라든가 면적 기준을 외워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독주택에는 다가구, 다중이 있는데 단자, 다자, 다자가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3층 이하인데 우리가 숫자 1, 2, 3 세 번째고 가나 다 할 때도 디귿도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숫자 3은 우리 한글 자음 다의 순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디귿 3, 디귿 3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일단 있는데 아파트는 5층 이상입니다. 이건 어떻게 외우느냐, 아자하고 오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파자가 영어에 5 할 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5층 이상이다 이렇게 암기하고, 그 다음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은 4층에 합니다. 그래서 이 4자는 어떻게 외우느냐, 우리가 연자에 보면 모음 여가 아야 어여 네 번째, 모음 순서로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4로 외워도 되고, 또는 립자의 리얼은 가나 다라 자음 순서상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네 번째니까 4층 이하라고 외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있는데 요 공동주택의 다세대하고 단독주택의 다가구하고 좀 헷갈릴 겁니다. 다중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어떻게 외우느냐, 여기 다세대 할 때 대자를 큰 대자라고, 원래 큰 대자가 한자가 아니지만 큰 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자가 들어가면 큰 거니까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세대는 큰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을 보면은 연립주택은 660 초과, 다세대는 660 이하인데, 요거는 요 위에 있는 암기법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거는 공동주택만 나타낸 건데 5층 이상은 아파트, 그 다음에 4층 이하는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이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립이 다세대보다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물, 요거는 이제 건물을 뜻하는데, 연립은 이렇게 이제 건물이 두 개 있는 걸로 표시해서 요 다세대보다는 연립이 더 큰 걸로 제가 그림을 나타냈으니까 연립이 660 초과고 다세대는 660 이하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외우면 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림 도식으로 전부 암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가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있고 준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는데 요것들은 외우셔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토지를 할 차례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이 다른 경제재와 구분되는 특이한 성격을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의 특성은 주로 토지의 특성이 중심입니다. 즉 다른 재화하고 특별히 특이한 성격을 띠는 것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특성은 자연 물리적 특성, 불변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 변화하는 특성이 있는데,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이 있습니다. 요 네 개 타이틀도 외워야 되는데, 요거는 부부 연계해서 부부가 영, 개다, 도구라는 말이죠. 좀 욕인데 부부가 영 좀 개차반스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 요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토자, 인자, 용, 병, 위, 고 모두 따서 토인, 용병, 토인이라는 걸 뭐 토착인, 원주민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토인, 용병, 용병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오러 온 병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토인, 용병, 위, 우리, 고, 간다. 이제 토인, 용병들이 싸우기 전에 우리 간다 이렇게 외치면서 가는 것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고, 먼저 토지의 자연적 특성 그 네 가지를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성. 부동성이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그 부동산의 비이동성을 말합니다. 토지는 지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인간의 힘으로 이동할 수가 없죠. 자, 이러한 부동성 때문에 앞으로 요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국지화 지역화가 일어납니다.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 시키고 지역 시장을 세분화하여 형성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부동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데, 토지의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같은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고, 또 이러한 그 지역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 그 지역 분석 뭐 이런 것이 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성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부동산을 규율하기가 쉽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부동산으로 해서 임장활동, 즉 그 부동산 자체에 임해서 현장 활동을 하는 걸 말하죠. 또 정보활동, 여러 가지 그 현장 조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정보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부동성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의 권리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안정성을 띠게 됩니다. 자, 위에서 그 부동산의 부동성, 토지의 부동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특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요 그림을 통해서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그 부동산의 부동성,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국지와 지역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요 부동성이라는 거는 제가 산은 진짜 못 움직이죠. 그 부동산 중에서도 산은 진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성은 요렇게 산을 의미하는 삼각형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에 등산하러 가보면은 뭐 이렇게 보통 뭐 국기봉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 산 꼭대기에 국기를 걸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국기봉이라고 보통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국기봉을 생각하면서 아까 부동성으로 인해서 국지화가 생긴다 했는 이 국지화를 떠올리시고, 국지화라는 게 지역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지역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국기 안에 조세라고 제가 적어놨으니까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토지의 그 고정성으로 인해서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요 삼각형의 외부에 있으니까 제가 외부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부동산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동산과 다른 차이점을 나타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산과 같지 않다는 걸 안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또한 부동산의 고정성, 즉 부동성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에 임해서, 현장에 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임장활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산 옆에 숲이 있고 여기에 숲에 임장해서 활동한다고 임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성의 각 그 키워드를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에 두 번째가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이라는 것은 비소멸성, 내구성이 있다 이 말이죠. 토지는 영원히 존속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로 물리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성격을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서 장기적 배려가 요구가 되고, 또 부동산의 영속성으로 인해서 가치의 근거가 됩니다. 가치는 장래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것인데, 영속성으로 인해서 장래 기대 편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속성으로 인해서 감정평가 방식 중에 장래 수익을 가정해서 현재 그 가격을 산출하는 직접 환원법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영속성으로 인해서 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운용 과정에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이 부동산의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감가상각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또한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 같은 게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부동산의 영속성으로 인해서 이 소유와 이용의 분리가 가능해져 가지고 임대차 시장이 발전을 하고, 또 재고시장, 뭐 예를 들면 중고주택 시장 같은 것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 부동산의 영속성으로 인한 여러가지 특성들의 키워드를 이거 달리가 그린 그림이죠. 서양화가 달리가 그린 그림인데, 요걸 이용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영속성으로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요 나무 위에 지금 시계가 걸쳐져 있죠. 시계는 우리가 장기간을 시계를 통해서 이렇게 뭐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시계를 가지고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떠올리시고, 그 다음 여기 나무가 있는데, 아까 그 부동산의 영속성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 가치의 근거가 된다고 했는데, 요 근거할 때 요게 근자가 뿌리 근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 나무에도 뿌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무 뿌리를 보면서 가치의 근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가치, 영속성으로 인한 가치의 근거가 동시에 감정평가 시에는 직접환원법, 미래 수익을 현재화하는 직접환원법을 사용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치의 근거, 또 직접환원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영속성으로 인해서 소득이득, 자본이득이 창출된다고 했는데, 요 그림에 보면은 요게 뭐 돈주머니나 무슨 기금속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보면서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고 했고, 물리적 감가상각이 배제가 된다고 했는데, 요 그림상에 보면 요거 뭐 상자죠, 상자. 요런 상자가, 튼튼한 상자가 있으면 상자 안에 물건을 넣어두면 가치가 보존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리적 감가상각도 덜 되고, 그래서 요 상자를 보면서 가치 보존의 우수, 물리적 감가상각 배제를 떠올리시고, 그 다음 여기 그림을 보면 무슨 주머니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시계도 있고 뭐 주머니 같은 것도 있고 물건도 있고 하니까 요거를 보면서 무슨 물건을 사고 파는 임대차 시장이다라고 연상을 하시고, 또 그림을 보면 뭐 새 물건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낡은 물건 같이 보이니까 중고를 떠올리시고, 중고주택 시장, 부동산의 영속성으로 임대차 시장과 중고주택 시장이 형성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에 세 번째, 부정성이 있는데, 요 정자는 증가하다는 거고, 부정이니까 증가하지 못하는 성질을 부정성이라고 하고, 또는 비생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의 부정성으로 인한 여러가지 이제 특성이 나오게 되는데, 물리적 공급 불가능,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우리가 공급 곡선 그 사사분면의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내용은 나중에 가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암기법 할 때 공직 비리로 공직 비리 요렇게 외울 겁니다. 그 다음 토지 이용을 집약화, 이 부정성으로 토지가 늘지 않는 걸로 인해서 토지의 희소성이 발생하고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토지의 체유효 이용, 토지 공급 제약이 되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만들어 체유효 이용의 필요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 토지 공개념 근거, 토지 희소성의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사회성 공공성에 요구되고 토지 공개념 도입 근거가 되는데,
예,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 공간 소유에 대한 입지 경쟁과 수요자 경쟁. 즉 부정성으로 인해서 공간 소유의 입지 경쟁이 커지겠죠. 자, 위에서 한 것들을 이제 암기법으로 만들어 보면, 먼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했는데, 그 아까 앞자를 각각 따가지고 공직 비리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 앞자를 따서 공직 비리. 자, 요 집이 하나 있는데, 요 집은 최유효시 집인데, 이 최유효시는 지금 공직 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붕 위에 하살표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아까 제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 모양으로 제가 그려 놓았으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토지의 부정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을 집약하게 된다고 했는데, 요 지금 지붕인데, 요 집이죠, 집. 예, 그래서 집약화의 집자. 그 다음 또 토지의 부정성으로 토지를 최유효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집은 최유효시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유효시가 살고 있다고. 그 다음에 토지의 부정성으로 인해서 토지 공개념, 그 다음에 공간 수요에 대한 입지 경쟁, 수요자 경쟁이 발생한다고 제가 했는데, 요 공짜, 이거를 공은 우리 동그라미를 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집의 창문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공 해서 위에 키워드를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마지막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 비대체성, 비동질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위치, 크기, 모양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아래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몰일가의 법칙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므로 일몰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그 부동산 시장의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서로 비대체할 수밖에 없고, 감정평가에 있어서 개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대체할 수 없고, 따라서 가치 추계가 곤란하므로 감정평가 시 개개의 부동산을 구별하고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비표준화, 비조직화, 비공개성, 정보의 비대칭성이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데,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을 표준화시키기 곤란하고 비표준화, 또 부동산 시장을 조직화하기 어렵고 비조직, 그 다음 부동산의 비표준화와 시장의 비조직화는 정보 수집을 어렵게 하여 정보가 비공개적이고 비공개성, 또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위에서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특징들의 키워드를 이 그림을 통해서 외워보겠습니다. 아까 그 일몰일가의 법칙 적용이 배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이 지금 호주 국기인데, 호주 국기 안에 요거는 영국 국기죠. 영국은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지는 거는 일몰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일몰이 일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몰일가의 법칙 적용 배제. X자가 되어 있으니까 적용이 배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감정평가 시 개별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요 별 하나는 다른 별들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개별 분석을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물리적 비대칭성, 비표준화, 비조직화, 비공개성, 정보의 비대칭성 모두 보면 B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모양으로 이렇게 별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의 B자가 들어가는 게 있다. 요것들은 전부 부동산의 개별성에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마지막으로 인접성이 있는데, 인접성은 연결성,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토지는 연속되어 있어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부동성에도 지역분석, 외부 효과의 근거가 됐지만, 이 인접성도 감정평가 시에 지역분석, 또 경제적으로 그 외부 효과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외우냐면은 인자, 지자, 외부를 따서 요 인접성할 때 인자 한자 이웃인자거든. 이웃인. 그래서 이웃은 지자는 요 지인이라고 하고 이웃은 지인이죠. 예, 아는 사람 지인이고 또 우리 집 밖에 있는 사람이죠. 이웃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외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모두 마쳤고 그 다음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아까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토인, 용병, 위고로 암기를 했었죠.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등등. 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토지와 인간과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고 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위치의 가변성이 있고 위치의 가변성은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가성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